선한 영향력과 돈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 비전과 하나 되는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비전은 발견해서 과정을 밟는 건데, 오늘 선한 영향력과 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흐름이에요. 흐름. 과정하고 흐름하고 뭔 차이냐면, 과정은 이 프로세스를 밟아야지 현실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은 이런 의미라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인생이 계속 흘러가냐. 선한 영향력과 돈을 결부시켜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많이 그 삶에서의 의미랑 가치랑 행복이 같이 충족되는 걸 느끼는데, 그냥 이 안에서 파생되는 뭐가 있냐면,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많이 좀 다루는 게 이번 강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문서 작성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돈 벌기랑 돈 쓰기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구체로 돈 벌기를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벌기에 관련해서 먼저 우리 돈을 벌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 연수 씨 잘 보면은 돈을 벌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술하고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기술하고 지식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이 있고, 여기에다 시간을 들여서 보통은 돈이랑 바꾸는 이제 거래를 하죠. 이렇게 보통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기술하고 지식이 없는,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 요한 씨나 우리 선생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자, 투자금 있는 상태에서 지식을 가진 상태 전략을 따고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상한 기대 수익을 가지고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가 투자 쪽에서 잘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나 이제 100억이 있어. 나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1%짜리 놔줘도 1억이 나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연수 씨 잘 봐요. 노동을 통해 돈을 벌 때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하는 곳이 요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곳이 기대한 이력이 있어야지 좋은 일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능력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능력이 좋은데 태도가 나쁘면은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그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력은 부스터 역할을 하죠. 그 사람하고 좀 더 호감과 신뢰를 줘서 좀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우리는 다 노동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주면서, 좋은 사장은 칭찬하고 격려도 하는 이런 식의 선순환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직원과 사장이 만나서 우리는 다 뭐를 해요? 우리는 다 만나서 이제 거래라는 걸 하죠. 거래를 해서 그 거래는 만족을 해야 되고 또 감사함을 가져야지 모든 게 좀 수월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강의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요. 노동을 한다고 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노동을 할 때 돈을 버는 기준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브랜드적 가치. 그죠? 여러분 여기 공감하세요? 그 돈을 버는 데는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아르바이트, 이제 최저시급이 얼마죠? 8,530원, 8,590원. 네, 8,590원.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8,590원 곱하기 시간, 이걸 일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자기 나이 곱하기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연봉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이거는 이제 제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저랑 좀 알았던 분이 있는데, 연봉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기준 잡기가 편할까요? 라고 하면은, 자기 나이 곱하기 100을 해서 왔다 갔다 하래요. 그러면은, 저도 개인 사업자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거래할 때 좀 사람들하고 공감대성이 쉬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대에는 잘 먹혀요. 40대에는 그 돈 주기가 아까운 거지. 그지? 그러니까 30대가 하는 노동력이 세다고 하면 그냥 그 공감대로 하면 더 싸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기업은 자기 노동력 이상으로 돈을 법니다. 오늘 이 브랜드적 가치가 주는 이 영향력과 그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같이 좀 염두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다들 회사에 속해서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창업을 하는데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나 기술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걸 상품화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상품화할 수 있다는 거는 상품성 있게 그거를 가공해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 수 있냐를 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사업화를 하는 거가 가능하냐? 가장 마지막엔 시장 만드는 게 가능하냐? 여기서 사업화는 구체적으로 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받는 비용을 의미하는 그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 사업화에 있어서 아이디어, 상품화, 사업화, 시장 만들기인데 사업화는 구체적으로 또 뭘로 쪼개지냐면 받는 비용이 가격이 있고 고객이 찾음을 의미하는 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용하는 그 소비,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이 매출, 그 다음에 나간 돈이 지출, 마지막으로 발생한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순이익.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순이익으로만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요. 지출을 따져보면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비, 세금, 대출 상환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그 안에서 순이익의 구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쭉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속 가능성과 아닌 거로 좀 구분을 짓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쪼개는 이유는 쪼개서 하나씩 내 거를 만들어야지 실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만들면 돈 되겠지.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씩 쪼개서 나한테 맞는 걸 하나씩 과정을 밟아야지 현실적으로 내가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여러분 가격을 정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민감성을 주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세. 그래서 이 시세가 되게 이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닌데 엄청 영향을 많이 줘요. 이 시세라는 게. 근데 이 시세는 이 세상에서의 구조를 따져보면은 자, 폐유지를 줍는 사람과 성형외과 원장님 시세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에는 뭐가 있다? 시세라는 게 있다. 시세는 동일하지 않다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세에 묶여요. 여기서 시세를 벗어나는 사람 있나요? 내 하는 일이 시세랑 상관이 없다. 없어요. 왜냐? 시세를 뛰어넘는 사람은 브랜드적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시세를 뛰어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세에 묶이고, 시세에 묶인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사잖아요. 강사 쪽으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연수 씨. 건강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건강 관련 강좌가 대다수였으며 회당 강사료는 8에서 20만 원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시세랑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라고 여기는데, 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개별 강연료는 김재동 씨 1,500만 원, 김창욱 교수 528만 원,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 350만 원, 하종강 교수 320만 원, 남재현 박사 300만 원 정도였다. 이 김재동 씨가 한 번 강의하고 1,500을 받는데 8,590원 최저 시급을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주 5일 일을 한 다음에 1년을 일을 하잖아요. 얼마 버는 줄 알아요? 대충 1,600 약간 넘게 벌어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일부분의 시간을 써서 버는 돈이 최저 시급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사람이랑 거의 동일하다는. 그래서 막 열등감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이 안에서 풀어가자는 게 항상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세에 묶이는데 시세를 뛰어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이분이? 최현석 씨.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모든 개를 사로잡은 우리 이제 개통령 강용욱 씨. 그 다음에 우리 다 점심 드셨어요? 네. 우리 같이 누가 점심 먹었다고 저희한테 돈 주나요? 제가 요한 씨랑 밥 먹었다고 요한 씨가 저한테 돈 주나요? 근데 워렌 버핏은 같이 밥 한번 먹으면 얼마를 줘요? 22억을 줘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것들 보고 우와,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과정과 브랜드란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발발씀하는 게 저의 가장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표 씨 아시죠? 이용표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이용표 씨가 쓴 책에 되게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진영 씨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프로가 되었을 때 의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연봉이 실력 차이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용표 선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발재간을 할 때 A 선수가 가진 기술이 49개라고 치고 B라는 사람이 51개를 가지고 있으면 A 선수가 4천만 원을 돈을 벌 거면 B 선수는 얼마를 벌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4,500에서 5천만 원 받으면 되지 않냐. 근데 현실적으로 필드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버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3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용표 씨가 말한 다른 내용 보면 또 공감을 하겠지만 일단은 요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구조.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좀 두 가지나 뭐 이런 점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그걸 한 명의 환상적인 존재를 줌으로써 다수를 복종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환상적인 존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싹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도 같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시대의 사업가로 따지면은 이 브랜드 가치를 진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엄청 자주 언급하는데 누굴까요?